본 컨텐츠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는 투자자의 투자 활동에 대한 조언일 뿐 수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증권 투자는 투자자 본인의 판단과 책임에 따라 수행해야 하며 그 결과 역시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생생주도주톡은 펀드 매니저들이 펀드를 운용할 때 매매 가능 종목을 압축하는 의사결정 과정을 토대로 기획된 컨텐츠이며 생생주도주톡의 VIP 회원에게 제공하는 VIP 포트폴리오는 매일 업데이트를 통해 디테일하게 관리됩니다. 본 컨텐츠에서 나오는 자금 운용과 관련된 코멘트는 가상매매를 가정하여 설정한 것으로 컨텐츠를 제작하는 슈어넷, 밥TV는 금융투자협회의 직무윤리 및 법규를 준수합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주도주톡 오세라입니다. 대외 변수들은 완화됐지만 기술적 반등 이후 또다시 급락이 나왔습니다. 반등의 지속성이 없는 때인데요. 23일부터는 굵직굵직한 대기업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어서 선별적인 접근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이번 주 투자 전략도 저희 생생주도주톡과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에이스 전문가님.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이슬리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알렉스 팀장님께서 어디 바쁜 일이 있으셔가지고 같이 참석을 못 해주셨어요. 박지성네 동네 갔어요. 어디예요, 거기가? 저희 영국 프리미어리그. 거기를 왜? 재미도 없네요. 거기를 왜 갔어요? 아, 난 받아줄 줄 알았어요. 어떻게? 무슨 말씀이시죠? 박지성 동네 도대체? 수원이죠, 수원. 수원? 아, 그런가요? 예. 거기 박지성길 있잖아요. 박지성끼리 아, 있지. 그래요? 저는 네. 처음 수원 들어봤어요. 출신이죠, 박지성이. 네, 어쨌든 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잘 지냈고요. 네. 예, 진짜 뭐 보통 저는 생생주도톡을 딱 방송을 끝나면 그렇게 많이 생각하는 편은 아니거든요, 사실. 네. 아, 근데 이 지난 방송 끝난 이후에 음. 계속 거의 매일 생생주도톡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왜요? 종목들이 겁나 잘 가니까요. 그 다음 날부터. 맞아요. 종목들 진짜 잘 갔습니다. 편입하고 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해요, 진짜.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뭐 유치를 하면은 정말 잘 되지 않을까. 거의 이거 지금 30% 난 거거든요. 우리 1년 안 맞아요. 됐는데. 27%니까. 진짜 잘한 거예요, 이거. 잘한 거죠. 이대로만 해도 네. 엄청 수익 나죠. 네. 네, 아무튼 저희 여기는 안 생생 물어봐요? 제이스 전문가님 잘 지내셨나요? 전 잘 못 지난 것 같아요. 아, 왜요? 글쎄요, 지난주가 네. 좀 길었던 것 같아요. 지난주? 한 주가 굉장히 길었고, 결혼식들이 너무 많아서 주말도 제대로 쉬지도 지난주 못하고. 하루 쉬었잖아요, 금요일날. 그것도 결혼식 가느라고. 아. 평일에 결혼식을 하느라고. 네. 네. 금요일날 낮에 결혼을 하더라고요. 싸다고. 공짜예요. 공짜. 아, 10월달이잖아. 10월달 올해 네. 윤달. 네, 9월, 10월, 11월인가가 윤달이어서 네. 거의 돈을 안 받아요, 대관료를. 그때 하면 결혼이 안 좋은 거예요? 아, 그냥 옛날 생각이죠. 현대 뭐 그런 건 하는데 상관없는데 남자랑 네. 여자는 사실 근데 부모님들 세대는 그게 좀 그러니까 맞아요. 그래가지고 거의 대관료가 없어요. 그렇구나. 비싼 데는 한 300, 400? 싼 데도 한 1, 200 네. 받는데 심지어 평일이니까 정말 그렇죠. 저렴하게 했겠네요. 결혼이 있었는지 뭐 여담으로 말씀드리면은, 네. 결혼식이 있었는데 하나가 엎어졌어요. 결혼 전날에. 어머, 어떡해요? 그 남편들 쪽 할머니가 돌아가셔갖고 프리미어 호텔을 다 잡아놨다가 네. 그 전날 캔슬하는 바람에 아마 그거 그냥 돈 못 받을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신혼여행도 다 취소되고 어머, 뭐 그런 일도 있었고. 안타깝네요. 저도 빨리 결혼을 해야 될 텐데. 다른 친구는 없어요. 뭐 알렉스 팀장이 코스프레하는 것도 아니고 뭐 지금 다들 그냥 없다고 하는 거예요, 진짜? 진짜 없어요. 저도 없습니다. 알아요. 유명하죠, 없는 걸로. 전 있어요. 네. 유명하다고요? 그래요. 저희 생생주도주톡 시즌3 누워서 주식하기는요, 최강증권방송연합인 밥TV, 슈어넷, 헤럴드TV에서 지원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검색창에서 밥TV, 슈어넷, 헤럴드TV를 검색하셔서 들어가시면 증권 팟캐스트 상단 메뉴에 생생주도주톡이 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카페에서 증권투자연합이라고 검색하시거나 주소창에 카페.naver.com bmstocku를 치시면 생생주도주톡을 남들보다 빠르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오셔서 많은 청취와 의견 남겨주시고요. 이번 주도 청취자 사연 소개를 해야 되는데 이번 주에는
그렇게 소개를 할 만한 임팩트 있는 사연들이 많이 안 올라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주는 스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올려주세요. 그래서 다음 주에 좀 중요한 내용들로 많이 알려드릴 수 있게 다음 주부터 시작하도록 하겠고요. 그러면은 이번 시간은 근데 스킵하고 넘어가겠습니다가 네. 어법에 맞는 말은 아니죠? 스킵이 넘기다잖아요, 그죠? 지금 따지고 드시는 아니 그게 아니라 내가 어제 썰전을 봤는데 썰전이 네. 아니라 그 비정상회담인가? 네. 그게 되게 예능 프로그램에서 뜬 그거라고 너무 재밌어요, 그거. 네, 어제 이제 외국어랑 뭐 한국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갑자기 생각나가지고 따지다니요. 네. 그런 게 스킵, 많죠. 스킵? 스킵? 스킵. 스킵이 제외하다 아닌가요? 제외하다? 네, 넘어가다, 제외하다. 우리는 항상 그걸 보죠. 동영상 틀었을 때 밑에 광고 스킵. 3초의 3초, 스킵. 4초. 스킵. 네. 그거요. 이번 주 스킵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주제는 뭐 가장 많이들 고민을 하실 텐데요. 사실 예전부터 했던 생각이긴 해요. 기술적인 반등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또 오늘 다시 급락했는데요. 외인들이 지금 조금 더 이 매도 여력이 남아 있다고 해요. 한 1조 원 정도. 근데 앞으로 얼마나 더 팔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대외 악재로 우리 시장에 작용할 만한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에이스 전문가님, 네. 네, 외인들 앞으로 얼마나 더 팔까요? 사실 아까 전에 이제 그 고민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제가 생각이 든 건데 네, 나한테 질문을 하면 이렇게 대답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네, 사실 고민을 해도 이건 뭐 답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우리 고등학교 때나 고민한다고 아니면 뭐 해결되는 게 이렇게 아니에요. 어떤 고민들이 있을 때 어른들이 얘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은 해결이 된다. 사실 지금 시장이 그래요. 네, 왜냐면은 맞아요. 외국인들이 언제까지 바뀔지에 대한, 그러니까 투심이 언제 바뀔지, 그거는 정말로 뭐 그러니까 뭐 흔히 말하는 신의 영역이다라고 이제 막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 네. 뭐 TV 방송이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증권 방송이나 이런 데서 얘기를 할 때 뭐 이러한 이유 때문에 뭐 이렇게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네. 물론 이제 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TV 방송 할 때는 이제 그러고서 오긴 하는데, 왜냐면 시간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네, 사실 이건 고민할 거리가 없어요. 외국인들이 매수가 좀 강하게 들어오는 시점부터 주식들을 좀 여유롭게 사면은 충분히 먹을 수가 있는데, 사람들이 조금 더 저점을 잡으려고 계속 하고 그 다음에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는 맞아요. 건데, 욕심. 사실 그냥 내가 이거를 좀 투자를 길게 한 6개월, 1년, 내년까지 본다라고 하면은 정말로 뭐 많이 빠진 그런 경기 민감주들을 분할로 사볼 만하긴 하지만, 네, 정말로 단기의 수익률을 노린다라고 하면은 저점 잡아서 그렇게 피곤하게 매매하느니, 맞아요. 외국인들이 정말 선물해서 의미 있게 하루에 한 1조 정도, 그러니까 만 계약 정도를 매수를 이렇게 들어왔을 때부터 서서히 뭐 변동성이 좀 있더라도 분할로 매수를 해 나가는 게 가장 네. 좋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아까 전에 대내외 악재 이야기를 이제 뭐 같이 이야기를 하면은, 네, 사실 우리나라 시장을 눌렀던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가 환율이었어요. 그렇죠. 환율이고, 이 환율 부분들이 달러 강세 때문에 이루어진 건데, 달러 강세는 왜 그러냐? 출구 전략 하면서 금리 인상, 네, 금리 인상에 대한 이슈가 미국에서 발생이 되면서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가 강하게 움직였고,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환율이 움직였던 부분들이고, 하나 추가적으로 얘기를 하면 이 달러 강세가 또 왜 이렇게 강하게 됐냐. 물론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한 기대 심리도 있었지만, 유로 경제가 상당히 안 좋고, 유로에서 이제 돈을 풀면서 유로화가 약세가 되니까 이게 달러 강세를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사실 세 가지가 다 비슷한 이유예요. 근데 지금 사실 미국만 놓고 보면은 보통 이제 QE가 종료가 될 때 한 10% 조정 내외에서 반등이 나오거든요. 첫 번째도 그랬고 두 번째도 그랬고, 이번에도 어쨌든 지난 금요일, 그러니까 목요일, 금요일, 어제까지 합쳐가지고 이제 강한 반등이 조금 나왔잖아요. 그래가지고 사실 이것도 10% 해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미국 시장에 대한 우려감은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한 가지 일단 요소가 좀 제거가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유로에서도 뭐 ABS 매입을 한다라고 했는데, 유로 쪽에서도 그렇게 이제 유로화 약세가 상당히 뭐 가속화되지 않는 부분들이고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춘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게 이제 달러 강세를 추가적으로 올리지 못하고 그래서 환율이 추가적으로 상승하기보다는 어쨌든 상당히 좀 막혀있는 그런 흐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제 기술적인 반등이 미국 시장 영향이랑 같이 나왔어요. 근데 네. 사실 어제 반등은 오늘 아침 TV 방송에도 얘기를 했지만 의미가 사실 없었어요. 왜냐면은 어제 장중에 3천 계약 정도 매수를 외국인들이 선물 계약을 매수를 했었는데 장 후반에 마이너스로 갔다가 겨우 플러스로 돌려서 끝냈거든요. 선물 쪽을. 그러니까 선물 쪽에서 의미 있는 매수가 들어오지 않으면은 사실 거래소 시장은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대신에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조급해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코스닥에서 신고가 치는 종목들이 엄청 많아요. 네. 특히나 의류 장비들. 맞아요. 그리고 제약, 우리 포트에 편입돼 있는. 그래서 조급해하지 말고 난 진짜 이 포트폴리오를 보면서 했으면 좋겠어요. 이대로만. 네, 이건 심지어 나한테도 하는 얘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네, 내가 내 자신에게 하는 얘기이기도 해요. 이거는 사실. 네, 그래요. 맞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제 거래소 시장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외국인들 선물 수급을 보는 게 중요하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인적으로는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업종별로, 그러니까 업종이나 종목별로 항상 뭐 코스닥은 거의 그런 흐름들은 움직였지만 정말 차별화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코스닥도 근데 사실 단순해요. 기관이 엄청 산 종목들은 정말 대놓고 사거든요. 네. 그 종목들만 사면 돼요. 네. 심플하게 그럼 어쨌든 시간이 해결해 줄 거니까 그때까지는 우리 그냥 코스닥 종목 그중에서도 우리가 주도주특기 하는 종목들 위주로 보고 매매를 하자. 하는 거랑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 사실 뭐 기관이 사고 있는 종목을 우리가 주도주특기에 넣기는 하지만 네. 그런 의미예요. 어쨌든 뭐 결론은 저희가 좋은 또 길잡이가 될 수 있겠다는 건데요. 네, 그래요. 진짜. 네. 제이스미 전문가님 의견은 어떠세요? 뭐 앞에서 뭐 말을 다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외인매도 뭐 얘기를 하고 사실은 외국인들이 팔기 시작하면 좀 지속성을 가지고 이제 원외로 가는 경우가 있는데 네. 지금 사실 시장이 안 좋습니다. 그건 누구나 다 아는 얘기고 그리고 특히나 시장이 안 좋은 이유에 선봉에 지금 쓰고 있는 것은 결국엔 삼성전자, 네. 현대차, 그다음에 뭐 대형주들, 뭐 화학이라든지 오늘 LG화학도 오늘 거의 뭐 하한가까지 갔다 왔죠. 네. 이런 장에서 사실 우리가 대형주를 어떻게 매매를 하겠느냐라는 생각들을 하실 텐데 아까 우리 에이스트 전문가님도 얘기를 했지만은 분명히 외국인들이 다시 들어오는 날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제가 항상 누차 저 방송에서 많이 쓰는 말인데 바닥은 누가 만들어줍니까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저는 회원들한테 얘기하면 뭐 많은 얘기들 하죠. 뭐 연기금이 바닥을 잡는다, 뭐 외국인이 바닥을 잡는다, 기관이 바닥을 잡는다라고 말을 하는데 예스리가 잡아주죠. 네, 저는 항상 그렇게 얘기하는 게 바닥은 내가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또 다른 남이 확인해준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내가 확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요. 이게 바닥인지 아닌지 발 담그실 필요도 없어요. 그냥 발 담갔다가 바닥인 줄 알고 들어갔다 훅 빠집니다. 이게 그래서 지금 바닥을 자꾸 잡으려고 하는 우리 개인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지금 코스피 많이 빠진다고 네. 지금 지금 기회다 1900 선에서 기회다라고 했는데 우리 알렉스 기자님이 우리 안 계시면 얘기하면은 항상 지금 1880 외치지 않습니까? 그쵸. 이거 1900 한번 깨지면은 이거 걷잡을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진짜로. 근데 사실 1900 깨져서 1880에 가면 더 무서워요. 무섭죠. 알렉스 팀장님이 얼마나 날뛰고 나 그게 얼마나 기분 좋아. 아유, 방송 못해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맞췄나? 난 그런 의미에서도 1900이 안 깨졌으면 뭐 좋겠어. 얘기 듣기로는 이거 뭐 저희 뭐 TV 진출한다는 얘기도 있던데 그러니까. 난리 날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외국인들 매도세가 강한 건 사실이고 아까 우리 에이스 팀장이 말씀한 것처럼 선물 쪽에서도 의미 있는 수급세들이 안 들어오다 보니까는 이게 쉽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지금 어떤 현상이냐 시장이 어려울 때 나타나는 현상들 중에 하나가 스몰캡 종목들이 분명히 움직이고 있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지금 테마 종목들이 형성이 되고 있죠. 뭐 사실 뭐 에볼라라든지 그다음에 뭐 인맥 정치 쪽에서의 어떤 뭐 대선 테마들이 지금 꿈틀꿈틀 거리고 있는 시점인데 시장이 안 좋을 때마다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지금 뭐 에볼라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많이 안 좋았죠. 그동안 오늘 다 빠졌더라고요. 다 빠졌죠. 그래서 그런 종목들에 분명히 눈을 돌리실 텐데 그런 종목들 저희가 포트에 절대 편입하지도 않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쵸. 지금은 시장에서 흐름대로 좀 순응하는 것이 맞겠고 지금 외국인들 팔면은 좀 같이 매도세를 보면서 관망하는 자세가 개인들은 좀 필요할 거고 아까 말씀한 대로 저희 주도주 포트만 따라 하셔도 사실 이게 지난주에 편입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네, 저희가 지난주에 종목들이 많이 안 좋았죠, 사실. 그래서 지난주에 저희가 야심차게 준비했죠, 종목들을. 근데 엄청나게 올라가는 시장과는 완전 상이하죠, 사실. 지금.
그 때문에 우리 좀 우리 알렉스 팀장이가 지금 PSK만 빠졌나 봐요. 네, 그런가 보네요. 네. 알렉스 팀장이죠, 알렉스 팀장. 네, 알렉스 팀장이가 계셨어야 저기 될 텐데. PSK랑 SK 이노베이션만 빠진 레버리지도 많이 외쳤던 것 같은데, 네, 레버리지도 알렉스 레버리지도 팀장님. 그렇죠. 네. 아, LG 역시. 디스플레이는 제 거였군요. 죄송합니다. 진짜 이러기도 쉽지 않아요. 네. 아무튼 그래서 지금은 제가 봤을 때는 뭐 때를 좀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대외학자 같은 경우에는 뭐 다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이고 네. 결국엔 또 실적인데 우리 내부적으로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데 안 좋을 거라는 것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실적에서 어떤 서프라이즈 종목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네. 일단은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실적을 좀 받아보시고 거기에서 좀 턴어라운드에서 나오는 기업들 몇 종목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시장을 담을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종목으로 만약에 지금 나는 그래도 꼭 주식을 매수해야겠다. 지금 나는 공격적인 성향이기 때문에 매수해야겠다 하시는 분들은 뭐 지금 스몰캡 업종 그다음에 뭐 종목 위주로 좀 베팅을 하셔야 뭐 먹을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약, 헬스케어, 바이오 이쪽 섹터 괜찮고요. 그다음에 IT 쪽에서도 서비스 쪽 관련해서는 네. 뭐 괜찮을 것 같다. 뭐 그 정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지금 아직까지는 뭐 시장 반등을 기대하기보다는 조금 더 추가적인 하락을 기대해 볼 수 있으니까 여기서는 그냥 코스닥 요즘 잘 가는 신고가 나는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본 방송은 메이저 TV, 슈어넷, 밥TV뿐만 아니라 네이버,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도 청취가 가능합니다. BMS 증권투자연합 카페에서는 방송과 관련된 각종 자료들 뿐만 아니라 세부적인 매매에 대한 SMS 발송 서비스 등 투자자 여러분들의 수익을 극대화시킬 다양한 서비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네이버 주소창에 BMS 증권투자연합을 검색하시거나 cafe.naver.com/bmsstocku 를 입력하시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번 시간은 결정 이번 주 주도주 시간이에요. 정말 기대를 많이 했던 시간인데 저번 주에 편입된 종목들이 많았는데 심지어 그 종목들이 다 잘 갔습니다. 그리고 꼭 집어주세요. 네. 알렉스 콕 팀장님이 한 저기 집어드릴게요. 뭐야 두 종목 빼고. 수익률부터 한번 해주시죠. 수익률. 네, 일단 처음부터 다 불러드릴게요. 삼립식품 47.78% 수익 중이고요. 제 거죠. 네, 네. 에이스 전문가님의 삼립식품, 그리고 오스템 임플란트 14.25%, 현대상사 3.91%, 한국전력 12.02%, 메디톡스 17.07%, LG 디스플레이는 마이너스 4.43%, 현대로템은 마이너스 6.41%, 영원무역 5.54%, SK이노베이션 마이너스 0.5%, 메리츠종금증권은 6.61% 수익 중이고요. 현재 지금 S리그 클래식 수익률은 9.58% 수익 중입니다. 그리고 계좌 수익률은 21.13% 수익 중이고요. S리그 챌린지 수익률은 환인제약이 34.59%, 로엔이 14.65%, 아이센스가 8.92%, MDS테크가 1.33%, 코덱스 레버리지 마이너스 5.62%, 동국제약 12.14%, 삼목에스폼은 6.1%, 인바디 21.96%. 인바디 누구 종목이죠? 제 종목이죠. 제이슨 전문가님 종목인가요? 지난번에 얘기했죠. 겨울철 실내 스포츠 관련. 네, 맞아요. 골프 종목 같이 얘기 드렸었는데 인바디 정말 좋아요. 관련해서도. 네. 난 내가 가져온 것 같았는데. 가져오셨다고 했는데 제가 발언했죠. 네, 맞아요. 네. 관심 종목으로는 제가 쓰고. 네. 아니, 다 한 내가 번씩. 가져온 것 같은데 딱 이 겨울철 실내 스포츠 얘기하면서 뭐 네. 중국이나 막 이런 얘기를 했던 거 내가 아, 기억나요. 맞아요. 뉴스 터지면 끝난다고 했는데 나 뉴스도 안 터졌는데 또 벌써 네. 이 정도면 중국 쪽에서 한번 그러게요. 인바디 한번 쫙 깔아야죠. 제2의 환인제약이나 삼립식품처럼 많이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더 가려나요, 오히려? 지금 최고 종목은 역시 메디톡스가 지금 한 80% 정도 하고 있죠. 맞아요. 메디톡스. 챌린지에 있을 때도 잘 갔고. 챌린지에서 한 60, 한 5% 정도 먹다가 네. 올라갔는데 지금 17%니까 80%가 좀 넘었네요. 누구 종목일까요? 제이슨 리 아, 전문가님. 네. 그리고 PSK는 마이너스 4.23%, 한전기술은 7.08% 수익 나고 있습니다. S리그 챌린지 전체 수익률은 9.69% 수익 중이고요. 계좌 수익률은 27.32% 수익 중이에요. 엄청나요. 진짜 이거 엄청난 거거든요. 이거 시장 1억 는 거면 2,700만 원 모은 거예요. 1년도 안 되는 사이에. 그럼요. 어마어마. 100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100억. 아니, 100억은 무리고.
100억 갖고 있으면 주식 안 하죠. 건물 사죠. 주식해야죠. 100억 가지고. 100억이면 난 주식은 정말 한 10억 정도만 하고 건물 살래요. 네. 건물 사야죠. 건물 사야죠. 건물 네. 사세요. 건물 사야죠. 임대료가 얼만데. 진짜 건물이니까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네. 근데 뭐 꿈 같은 얘기죠. 그쵸 꿈이죠. 장래희망이죠. 네. 장래희망. 건물은 사는 게 아니라 물려받는 거죠. 아, 명언이다. 네. 아, 이런 거 나중에 써먹어야지. 아, 멋있다. 슬프다 또. 의무자를 못 물었죠, 다들. 태어날 때부터. 아무튼 지금 저번 주에 편입된 종목이 클래식에는 영업무역, SK이노베이션, 메리츠정금증권인데 영업무역이랑 메리츠정금증권 수익률이 굉장히 좋아요. 일주일 사이에 5.54%, 6.61% 수익 중이고 또 사실, 예. 네, 사실 어떤 사실 현대로템 빼고는 건드릴 게 없어요. 네. 맞아요. 현대로템은 제 종목이었던가요? 로템, 예, 뭐 그랬던 것 로템 같네요. 하나 정도인데 네, 어떻게 로템은 어떻게 가져가실 거예요? 아니면은 그냥 빼야죠 뭐 현대로템. 그리고 한주 정도 더 지켜봐도 될 것 같은데. 그럴까요? 근데 또 좋은 종목 넣었는데 괜히 오늘 자리 좀 차지하고 아쉬운 건 있을까 있어요. 봐. 현대로템이 오늘 네. 장에서 딱 빠지고 오늘 나서 많이 빠졌어요 현대로템이. 7.4% 빠졌죠. 아, 그래요? 네. 그럼 하루 더 빠지겠다 네. 들잖아요. 이거는 정리를 좀 해야 되는 게 올라갈 네. 점에서 이렇게 못 올라가는 종목들은 연속성이 좀 저점 한번 2만 원 정도 한번 내려갔다고 가능성이 있어서 이거는 여기 다시 잡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타이밍을. 네, 일단은 네. 제외를 시키겠습니다. S 리그 클래식에서. 클래식 한 종목 비는 거죠 지금? 네, 현대로템 빠지고요. 현대상사 어떻게 되나요? 지금 아직 현대상사요. 3.91% 수익 얘는 중인데 좀 가지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도. 그런가요? 현대상사? 난 재밌는 게 네. 그 누구냐 알렉스 팀장님이 가져온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소리소문 없이 기본 한 달 이상씩은 자리를 차지하고 그러니까요. 있어요. 투명 방송 것처럼. 이게 현대상사가 알렉스 팀장 거예요? 아, 딱 보면 알렉스 팀장 그쵸. 거죠. 잘 안 보이게. 잘 안 보여요 진짜. 왜냐면 눈이 안 어마무시한 띄어요. 수익률도 아니고 네. 그렇다고 많이 빠지지도 않아. 그렇다고 그러니까 당연히 시장의 주도주라고 하기도 그렇고. 마치 은행 예금처럼. 그 현대상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 37,000원이고요. 그렇죠? 거래량 하루 4만 주 정도 거래되는데 제가 거래량 얘기하면 항상 거래량 10만 주 안 된다고 뭐라 하시지 않나요? 저 알렉스 팀장 뒷담화 방송 아니죠? 아무튼 현대상사도 뭐 한 주 더 보는 건가요? 현대상사 네. 재미는 없는 종목이네요. 그쵸? 그니까요. 재미가 없어가지고. 근데 재미가 오늘 있어야 근데 되는데. 의미 있는 좀 반등이 나와서 사실 3.47% 오늘 반등했는데 오늘 자리에서 좀 치기에는 사실 자리가 좀 애매해요. 네, 그러면은 한 주 더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뭐 클래식에는 더 비울 종목이 없는 것 같고요. 일단은 30분은 더 가져가는 거죠? 아, 그럼 오늘 신고가 나왔어요. 호빵 나올 때까지? 네, 오늘 호빵 하나 사 먹었어요. 호빵 먹고 싶네요. 야채 호빵 1,000원짜리. 그리고 메디톡스도 더 가져가나요? 메토스는 가져가야죠. 건들 수가 없죠 지금. 아, 이거 죽지가 않아요, 주세. 30만 원 갈 것 같아요. 30만 원 갈 것 같고 금방 가요, 사실 이런 것들은. 진짜 메토스 기가 막히네요, 메디톡스. 기가 막혀요. 저희 16만 네. 원 얼마에 샀죠 이거? 기억도 안 나. 12만 원? 예전에 샀죠? 16만 원. 과거에서. 16만 원 정도 때 산 건데. 너무 무시하네요. 80% 수익. 이걸 다 먹은 거예요. 이 파동을 다 먹은 거예요, 저희가. 사실 이 방송이기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하는 방송이기 때문에 먹은 거예요. 네. 그러게요. 무섭게 올라가네요, 무섭게 올라가. 그러면 챌린지에 셀 종목 있을까요? 챌린지요? 챌린지. 네. 아, 레버리지 좀 더 배팅했으면 좋겠긴 하겠는데. 레버리지 더 갖고 갔으면 좋겠어요. 물 탔으면 좋겠어, 레버리지. 네. 추가 매수. 80 가야물 타죠, 사실. PSK도 뭐 더 가야겠죠? PSK요? 들어온 지 한 주밖에 안 돼갖고. 그래요. 그럴까요? 사실 뺄 게 없어요. 뺄 게 없어요. 저희가 오늘은 일단 하나 올리죠. 여기서 올라갈 거 하나를 로템 자리에. 뭐 올라갈 게 있나요? 우리? 없어요. 레버? 갖고 온 거 있어요. 레버리지를 갖고 온거 올려볼까요? 있어요? 어떤 거 갖고 오셨어요? 쿠쿠전자랑 네. SKCNC. SKCNC 좋죠. SKCNC가 사실은 제가 어제 샀었어요. 이거 어제 팔았어요. 어? 왜냐면은 네. 아니 사가지고 얼마를 먹고 팔았는데 네. 왜냐면 내가 생각한 수량을 주문을 실수를 했어요. 보통 주문 실수를 하면은 두 가지 중에 한 결과거든요. 엄청 당하거나 아니면 의외로 운이 좋아서 엄청 먹어요. 오. 근데 내가 어제 팔았어요. 네. 아차 싶어가지고 왜냐면 내가 공을 하나 더 눌렀으니까 저게 20만 원짜리인데 공을 하나 더 누르면 네. 어마무시하게
차이가 나니까. 그러게요. 근데 오늘 2% 올랐더라고요. 이거 가는 차트예요. 좀 아쉽네요. 내가 팔았어. 공을 하나 더 눌렀는데. 네, 내가 만약에 들고 있었으면 얘기를 하진 않았을 텐데 네. 내가 팔았거든요. 네. 그래요. 저도 SKCNC 오늘 좋다고 떠들었는데 아무튼 쿠쿠전자가 네, 쿠쿠전자 이게 보이나요? 비싸긴 하거든요. 네. 아 근데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땡기기 시작하면 갈 것 같아요 이게. 우리 쿠쿠랑 다 재미 못 보지 않나요? 이용쿠첸도? 리홈쿠체는 요즘 안 한 지 꽤 됐죠. 네, 안 한 지 꽤 됐어요. 네. 그 재미 보고 안 하는 거예요. 재미 엄청 봐가지고. 이용쿠첸 들어갔다가 이제- 한번 나가 잘렸잖아요. 우리 얼마 전에. 아, 언제요? 지지난주에 우리 이용쿠첸 네. 들어갔다가 좀 전에요. 얼마 전에. 관심 좀 많이 포트에. 아닌데? 리옹은 보통 리옹푸체는 내가 추천하거든요. 당신이 했어요. 이용쿠첸. 근데 요새 쿠쿠 선전을 이승기가 하죠 지금. 네. 아니 이게 잘 팔리긴 하더라고요. 아이 쿠쿠 그러면은 SKCNC예요. 저도 SKCNC에 한 네. 표. SKCNC 네. 좋죠. 이런 종목들을 사야 되는데 우리 개인들이 사실 이런 차트에서 못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저희 지인한테 네. 이 포트를 좀 몇 개를 알려줬어요. 저희가 이러이러하게 하고 있다. 네. 하는 말 똑같죠, 개인들. 어디? 너무 많이 오르지 않았냐, 이거? 이런 얘기를 하는데, 참, 안타까워요, 사실. 아니 근데 사실 이건 솔직하게 인정을 하는 거지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우리 돈으로 한다라고 하면 자신 있게 들어가기는 어려워요. 그쵸. 예. 공 하나 더 눌러서 아 바로 그렇다고 따라쳤는데. 그렇다고 대충 한다라는 부분들은 분명히 아닙니다. 아니네. 근데 정말로 아까 전에 그런 현실적으로 개인 투자자들한테 이 정말로 포트가 좋으니까 해봐라고 했을 때 당연히 반대적으로 질문이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종목들이긴 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 시장은 강한 놈이 더 가는 시장이에요. 그게 있어요. 네. 낙폭과대주 애들이 반등을 세게 치는 시장이 있고 정말 저기 수급 쪽에 한쪽으로 몰리거나 종목 쪽으로 몰려서 더 가는 시장이 있는데 우리는 그 가는 시장에 정확히 맞춰가지고 수익을 이렇게 내는 거죠. 신고가 놀이라고 했죠, 신고가 놀이를. 네. 시장 거꾸라지고 있는데. 봐요, 동국제약 이런 거. 조만간 삼목식품 한 이번 주나 다음 주 안으로 신고가 칠 것 같아요, 이것도 차트가. 내가 그 지인한테 저 얘기하라고 물어봤을 때. 삼목에스포면? 네, 삼목에스포. 아, 삼목식품이 아니라 삼목에스포. 네, 차트 봐봐요. 지인이 누구시길래 지인이 궁금해요. 아, 지인 저희 거액자산가 한 명 있어요. 그런가요? 지금, 네. 그래요. 좋죠. 그러면은 제이슨이 전문가님은 어떤 종목 갖고 오셨는지 들어볼게요. 저는 오늘 포터 너무 좋아서 사실 뭐 준비를 좀 안 했는데 관심 종목들에서 좀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찾는 거 아니시죠? 아니. 전 사실 뭐냐면 헬스케어 쪽을 좀 집중적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네. 지금 많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아, 많이 올라. 오늘 장에도 많이 올라서 오늘 장에도 많이 올랐는데 쉽지 사실 않아요. 제가 지인한테도 그랬어요. 관심을 좀 가져야 된다. 근데 대장주 몇 개만 좀 뽑아드리면은 지금 네. 인바디도 지금 거의 대장격이고요. 거의 대장이 아니라 인바디가 대장이죠. 그리고 마텍, 그렇죠? 네. 마텍이 정말 기가 막힌 종목이에요, 얘가. 얘는 추세가 한 번 더 뭐 시장에 영향을 안 받는 것 같아요, 얘는 지금 한 1년 동안 올해 계속 올랐죠. 저 뷰옥스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뷰옥스도 뭐 끝장나는 종목이고. 요새 눈 건강 관련주들 다 네. 엄청 세던데 뭐 DHP 코리아도 그렇고. 제가 밀었던 종목들. 네. 네, 이거 그리고 엄청 좋아하시는 거. 네, 헬스케어 종목들 지금 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린 게 인바디, 네. 그다음에 바텍, 뷰옥스 정도, 뭐 그 음. 정도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트로닉도 넣어야죠. 루트로닉은 아니 루트로닉 좀 별로예요. 전 아, 왜요? 루트로닉은 약간 너무 빨라서 얘는. 다 빨라요, 지금. 루트로닉은 루트로닉 못 가다가 한 번에 따라갔지, 네. 요 며칠에. 루트로닉은 네. 지금 좀 기는 자리, 옆으로 좀 횡보하는 자리라서 네. 루트로닉보다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네 종목 인바디, 바텍, 뷰옥스 거기다 하나 간다면 휴비츠 정도? 큐비츠. 응. 내가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휴비츠. 얘기 안 했으면 내가 눈 얘기하면서 하려고 그랬는데. 휴비츠 같은 경우에는 그래마 지금 접근하기 참 좋은 자리죠. 개인들이 좀 좋아하는 자리고. 근데 휴비츠는 결국에는 지금 18,000원대 지금 개파락 부분 돌파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까지 일단 1차원가 거기까지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그거 염두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오늘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제 애플 관련해서 지금 우리 에이스 팀장하고 얘기를 좀 했는데 네. 이번에 나왔습니다. 그렇죠? iOS 8.1이 나오면서 애플페이가 이제 시행이 됐어요, 미국에서. 네. 근데 애플페이가 NFC 관련 종목들하고 지금 지문인식 관련된 종목들이 가고 있는데 이쪽은 좀 주목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NFC 관련해서 우리 종목들이 있는데 저는 이쪽에서는 유비밸러스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네. 유비밸러스가 NFC 관련 칩도 만들지만 얘는 스마트카 쪽에도 엮여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유비밸러스가 좀 힘든 종목이에요, 사실은. 근데 유비밸러스가 많이 힘든 종목인데
어떤 오늘 움직임들이 좀 보여주고 있어서 유비베로스 지금 저점 매수 좀 노리시는 분들, 약간 장투 하신다는 분들한테는 저는 유비베로스도 지금 자리에서는 좀 담가볼 수 있는 자리 아니냐 좀 보고 있고. 유비벨룩스. 네, 그래서 NFC 관련, 그다음에 지문인식 관련해서는 크루셜텍 저번에 우리가 상담 한번 해드렸죠. 네. 크루셜텍이 움직였습니다, 그렇죠? 오늘 많이 움직였는데 크루셜텍보다는 사실 좀 안정적으로 한다고 하면 지난번에 저희가 많이 먹었던 종목이죠. 슈프리마. 홍채인식 관련해서는 슈프리마가 더 좋고 네. 지문인식 관련해서는 사실 크루셜텍의 기술력이 더 좋은데 네. 슈프리마도 지문인식 관련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그 다음에 지문인식이 지금에서 나중에는 이제 뭐 생체인식 쪽으로 이제 갈 거기 때문에 슈프리마가 갖고 있는 그 홍채인식 기술 그거가 나중에 더 되면은 이쪽이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문인식 쪽에서는 슈프리마로 가는 것이 맞겠고 네. 그 다음에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게 또 게임주들 있잖아요. 게임주도 네. 요즘 좋죠. 게임주는 안 좋을 수가 없어요. 제가 지금 아이폰 6를 받고 나서 게임이 푹 빠졌어요, 지금. 원래 게임 안 하는 사람인데, 네.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할 수가. 안 할 네. 수가 없어요. 진짜 안 할 수가 없고, 결제도 지문으로 그냥 바로바로 되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지금. 어떡해요. 하다가시 막히면 결제 딱 누르고 지문 되면, 지문 갖다 대면 갖다 대면 카드 바로 띵! 현질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새 그 컴투스 장난 아니죠? 네. 그렇죠. 그리고 대표적으로 해외 제가 게임주들은 제가 2012년도 제 방송 보시면 2012년 네. 방송 어디 가서 봐서. 저기 고대 유물. 제가 나중에 우리 오세라 전문가한테 제가 게임주 정리한 거 제 포트폴리오 한번 드릴 건데 네. PPT 파일 예전에 다 얘기했던 거예요. 제가 왜냐면은 게임 트렌드가 항상 미국에 1년 뒤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때 당시 제가 클래시 오브 클랜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클래시 오브 클랜이 있었어요? 그때 클래시 오브 클랜이 미국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할 때였어요. 우리나라에서는 그때 뭐가 유행했냐면 캐주얼 게임들이 유행을 했죠. 애니팡, 그다음에 캔디 크러쉬. 캔디 크러쉬가 영국에서 한번 날려고 미국에서 한 차례 불다가 오른 거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1년 뒤에는 RPG라든지 전략 시뮬레이션 게임들이 대세가 될 거다. 미국에 진짜 딱 1년 뒤지네요, 그럼. 딱 1년 뒤집니다. 그래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나라 게임 트렌드가 지금 딱 그렇거든요. 네. 상위 랭크되어 있는 게임들이 캐주얼 게임에서 보드 게임으로 갔다가 네. 결국에는 지금 다시 전략 RPG 게임이나 시뮬레이션 게임들 이런 것들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지금 사실은 저 용어가 있는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플레이 시간 단위의 어떤 결제율이 높아서 그런 게임들이 대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컴투스 같은 경우가 사실은 그쪽의 강자거든요, 사실. 네. 캐주얼 게임, 애니팡이나 이쪽이 캐주얼 게임의 강자라고 하면 전략 시뮬레이션이나 RPG 게임 같은 경우에는 컴투스, 게임비까지 인수를 했기 때문에 네. 게임비랑 컴투스가 그쪽에 계속 사활을 걸었고 이쪽에서 지금 신작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바일 게임주들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가 지금 다시 오고 있다. 그러면 게임주도 하나 좀 편입했으면. 네, 저는 사실 컴투스 들어가고 싶은데 너무 높아요, 사실. 그렇죠? 진짜 하나쯤은 있었으면 좋겠네요, 진짜. 그래서 YD 온라인도 좀 움직이는데 이건 너무 좀 전형적인 개인들이 덤비는 종목이고. 네. LG 디스플레이를 뺄까요? LG 디스플레이요? 고민 살짝 되는데. LG 디스플레이는 뺄까요? 아니면 MDS 테크를 뺄까요? 아니, MD 테크는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LG 디스플레이를 제가 뺄게요. 한 종목 빼고. 네. 뭐 넣을까요? 제가 너무 많이 얘기했나 오늘 종목을? 난 동의하지 않았어요. 난 빼는 그런가요? 거예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네. 난 책임 회피를 하고 책임을 같이 물고 싶지 않아서. LG 디스플레이는 네. 빼죠. 빼고 빼죠. 게임 하나 넣었으면 좋겠어요. 혹해가지고 제가 팔랑기인데요? 엄청 팔랑이에요. 게임 좀 가야 되는데 그냥 컴투스 갈까요? 아니면 컴투스 가는 게 낫죠. 그쵸? 게임 사실 컴투스가 죽으면 죽는 건데. 그러면 컴투스? 이런 거 사실 챌린지 넣어야 되는 건데. 아니 살려면 사야 돼요. 컴투스 한번 합시다. 컴투스. 오늘 딱 양봉 컴투스. 짧게 딱 신고가로 나왔잖아요. 컴투스 가시죠. 바로 클래식으로 올라가나요? 올라가도 될 것 같은데. 컴투스 정도면 클래식이죠 이제. 챌린지 아니죠 사실. 네, 지금 컴투스 이제 신용한도 초과돼갖고 이제 신용도 못 써요. 현금으로만 사야 돼요. 사실 우리 화장품주가 없다는 게 사실 내가 했던 아모레퍼시픽이나 아모레 G를 골랐어야 진짜 대장이긴 하지만 그래도 콜마 괜찮지 않아요? 콜마? 못 사요. 못 사죠? 콜마 홀딩스. 더 못 사요. 콜마 홀딩스가 좋죠? 오늘 보니까 화장품 관련주 중에서 아모레퍼시픽이랑
한국콜만은 별로 안 움직였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어제 움직였잖아요. 아모레퍼시픽이 오늘 움직였죠. 오늘도 오늘. 되게 오늘? 많이 올랐더라고요. 오늘 7% 정도 움직였죠. 아무래도 어제 움직였나 보구나. 그래요. 뭐 많이 움직여도 못 사는 종목인데. 아모레퍼는 오늘 움직였어요. 오늘. 이제 거의 어떡하지? 안 사. 화장품이 없네요. 그러고 보니까. 괜찮아요. 화장품 얼굴에 바르는 거예요. 포트에 넣는 게 아니라. AVCNC만 지금 막 갔죠. 네. 이 정도로 해요. 뭐 포트 바꿀 필요가 있어요. 클래식에서 LG 디스플레이랑 현대로템을 내일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이 자리에 컴투스를 하나 넣고요. 하나 남았네요. 로템 자리에 SK CNC 들어간다고 하지 않았어요? 네, 현대로템 자리에 SK CNC 내일 시초가에 매수해서 편입시키겠습니다. 그래서 챌린지에서는 종목 변동사항 없고요. 클래식에서만 LG 디스플레이랑 현대로템이 내일 시초가에 매도를 하고 이 자리에 컴투스 그리고 SK CNC를 편입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지금 종목들 수익률이 좋고 추세가 꺾이지가 않아가지고 어떻게 정리를 할 수가 없네요. 계속 들고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래요. 진짜 좋아요. 사실 네. 뭐 코스피 안 좋다라고 하는데 지금 거의 클래식에는 코스피 종목이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수익률이 이 정도면 굉장히 좋죠. 할 말 다 했죠. 네. 네. 진짜 이거 어디 가서 자랑해도 되는 코트예요. 그러게요. 그래서 다음 주도 역시 기대가 많이 되고. 이번 주는 아주 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그리고 네, 글 좀 많이 올려주세요. 다음 주에 진짜. 글 올리면 저기 우리 식사권 하나씩 배부해요. 오세라 전문가 식사하기. 저요? 여기로 찾아오면. 버핏이요? 버핏이요? 식권은 제가 드립니다. 같이 먹는 거. 식권에서. 네, 아무튼 다음 주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이번 주 남아있는 주요 증시 일정들 알려드릴게요. 내일 수요일에는 오늘 밤 미국에서 코카콜라 그리고 맥도날드, 버라이존, 로키드 마틴, 크리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내일은 호주에서 경기 선행지수, 소비자 물가지수, 그리고 영국에서는 통화정책회의, 미국에서는 소비자 물가지수, 주간 석유재고 발표가 있고요. 실적은 AT&T, 보잉, 제록스, 옐프,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LG 디스플레이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목요일은 일본에서 PMI 제조업지수, 중국 HSBC PMI 제조업지수, 그리고 유럽에서는 유로존 PMI 제조업, 비제조업 실적이 결과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EU 정상회담이 있습니다. 또 미국에서는 MS랑 아마존, 캐터필러, GM, 3M의 실적이 발표가 되고요. 우리나라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기업들이 많아요. SK 하이닉스, 그리고 현대차 실적 발표가 있는데 아무래도 조금 우려스러운 업체들이 있다 보니까 좀 주목을 많이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금요일 우리나라에서 GDP 성장률 발표가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는 주택가격지수, 경기선행지수가 발표가 되고요. 미국에서는 포드, UPS, P&G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다음 주 월요일 날 반영이 되겠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KB금융, 포스코, 기아차, 현대모비스, 현대건설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주요 기업들 실적이 많이 발표가 되는 만큼 여러분들 장중에 나오는 뉴스들 아니면 장 끝나고 나오는 뉴스들 잘 참고해서 투자하시는데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이번 주 생생주도주톡도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음 주 역시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